자, 그렇게 이제 지금 AI 관련해서는 뭐 지난 한 6개월간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가 지금은 조금 쉬는 구간인 건가요? 그게 이제 네. 그 향후 경기 전망의 저 반도 접항 전망의 핵심인데 네. 저가 아까 잠깐 인터넷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통 그 어떠한 커다란 그 메가 트렌드가 발생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초기에는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경쟁이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그런 뭐 장비라든지 부품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때는 시스코의 장비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그때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들을 그렇게 지금 확보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경쟁적인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필요한 것보다 이상 더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계속해서 쌓는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속될 수 있느냐. 네. 일단은 그 구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쌓이는 재고를 좀 줄이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슬로우 다운 되는 거죠. 네. 업황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성장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항상 모든 메가 트렌드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요번에 초기 AI 투자는 물론 나중에 성장하겠지만 다시 지금 요번 초기 성장 국면에서 어디에 와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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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그 5월 하순에 하반기 전망을 지금 자료를 내면서 예. 거기에 제목을 HBM 수급의 아이러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특히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네. 지금 GPU나 이런 가속기 반도체들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AI 투자하면서 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지금 구매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HBM도 거기에 같이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제가 자료 보면서 좀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자료 하나 열어놨는데요. 자, 뭐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그 캐펙스 전망치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 주요 빅테크 업체 14개사의 올해 캐펙스 전망치는 사실은 계속 사용 조정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19일자로 제가 업데이트한 거를 보면 올해 빅테크 업체들 캐펙스는 34.3% 작년 대비 증가하는 걸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6월 달 들어와서 34.1%, 7월 달 들어와서 34.0%로 아주 조금 지금 처음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나중에 이제 8월, 9월, 10월 가면서 이게 계속 하락하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34%도 엄청난 그런 캐펙스 증가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좋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 초기 투자기에 경쟁적인 그런 강력한 AI 투자 이거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네. 저는 그게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지금 투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내년 1분기 들어가면 일단 올해에 대한 리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정도로 AI 쪽에 투자를 했는데 예. 실제로 AI에서 나오는 매출이 어느 정도냐. 자, 그리고 향후에 경기를 보아하니 뭐 경기가 어떨 것 같고 자, 이러면은 올해도 우리가 강력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투자가 좀 과했나 보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지표 같은 거 좀 너무 많이 쌓았나 보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든지 네. 그게 아마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정도에 그때 아마 이제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한 투자를 했는데 AI 매출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지표도 너무 많이 쌓아놨다. 네. 뭐 근데 향후에 경기도 안 좋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이 캐펙스 증감률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슬로우 다운 될 수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그래서 요번에 그 대만에 가서 대만 서버 ODM 업체들 좀 만나고 왔는데 네. 대만 서버 ODM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자기네들이 주문받은 AI 서버의 양이 네. 49만 대래요. 많은 거예요? 작년에 18만 4천 대였으니까 네. 올해 167%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만 말고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AI 서버 만들 테니까 근데 양은 아주 적을 거예요. 대만이 거의 다 대부분 만드니까. 예. 저는 올해 아마 AI 서버 생산량은 55만 대에서 60만 대 사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거든요. 많이 증가하는 거긴 하죠. 네. 자,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HBM을 탑재하는 네. 그 GPU 포함한 가속기 반도체는 올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 거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본 건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어스라는 거 없이는 이 가속기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코어스 캐파가 어느 정도나 각 가속기 반도체 업체들한테 할당되냐에 따라서 업체들의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TSMC한테 15만 8천 장, 암코한테 3만 5천 장을 지금 확보를 해서 올해 연간으로 19만 3천 장의 코스 캐파를 좀 확보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코스 캐파를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 코어스 웨이퍼당 나오는 GPU 수, 그 다음에 생산 비중대로 계산해 보면 올해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GPU 생산량이 472만 9천 개입니다. 네. 이게 맥스 생산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AMD가 64만 개, 그 다음에 인텔이 20만 개, 그 다음에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ASIC이나 FPGA 기반으로 만드는 가속기 반도체가 또 한 300 몇십만 개 해서 토탈 한 930만 개 정도를 올해 최대한 만들 수가 있어요. 가속기 반도체를. 네. 코스캐파가 딱 이 정도예요. 이게 맥스 생산량이란 말이에요. 가속기 반도체 생산량이. 네. 자, 그런데 엔비디아만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올해 코스캐파 100% 풀리 돌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472만 9천 개의 GPU가 AI 서버당 8개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거 나누기 8해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GPU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AI 서버가 59만 대예요. 예. 아까 제가 올해 대만 업체들이 ODM 업체들이 주문받은 AI 서버의 양이 49만 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60만 대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엔비디아 GPU만 갖고도 사실은 AI 서버 다 커버돼요. 자, 그리고 AMD랑 인텔 GPU까지 포함하면 67만 대 만들 수 있고 예. 거기에 빅테크 업체들의 자체 가속기 반도체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속기 반도체 생산량이 네. 지금 AI 서버의 생산량을 커버하고도 상당히 많이 남아요. 계속 물량 부족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지금 일단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초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엔비디아 GPU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필요한 거 이상으로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중국 업체들. 네. 중국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H20이라는 거를 지금 중국에다 팔고 있지만 네. 또 중국에도 뭐 바이트댄스나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GPU를 만들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GPU들이 최신 GPU에 비하면 성능이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래서 뉴스에도 난 걸 보면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을 통해서 걔네들을 통해서 지금 엔비디아 최신 GPU들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걔네들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작년에도 워낙 GPU가 모자랐고 하니까 또 지금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하니 지금 필요한 거 이상으로 지금 투자하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HBM이니까 자, HBM의 수요라는 거는 AI 서버를 얼마나 많이 만드냐가 아니고 가속기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만드냐에 달려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가속기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 맥스로 만들 수 있는 930만 개를 올해 만든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HBM들이 보시는 것처럼 HBM2E, 3E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HBM들의 개당 D램 용량이 16GB짜리, 24GB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속기 반도체당 HBM이 들어가는 숫자를 보면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평균 3개씩 들어가고요. 네. GPU들은 5개, 6개, 8개씩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곱해가지고 올해 HBM의 맥스 수요량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억 8,200만 기가바이트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최대 수요량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HBM 업체들 생산 계획을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7억 기가바이트, 삼성전자가 6억 기가바이트, 마이크론이 8천만 기가바이트를 생산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네. 이거 다 합치면 14억 기가바이트에 달해요. 음. 그러니까 생산 계획이 최대 수요량보다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 HBM 캐파는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1억 기가바이트 덜 생산 계획 되어 있는 거는 그만큼 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거보다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수율이 더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는 6억 기가바이트도 보다도 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캐파는 HBM 캐파는 이거 다 수율 감안한 생산 계획이니까 실제로 14억 기가바이트보다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을 만큼 이미 캐파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네들 올해 총 수요량을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7억 기가바이트만 가지고도 다 커버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올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거를 그동안 잘 안 사가려고 하고 또 뒤로 인증도 미루고 그랬던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물량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 거를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내년을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지금 올해는 15만 9천 장을 지금 코스캐파를 엔비디아가 확보했지만 지금 내년에는 TSMC한테 30만 장을 달라고 한대요. 네. 그러면 거의 내년에도 100% 가까운 성장을 지금 엔비디아는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이 HBM 캐파를 지금 올리고 있지만 내년 초나 상반기 정도 되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하이닉스 물량 갖고는 부족한 시기가 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전자 HBM3E에 대한 그런 인증을 올해 내로 완료를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조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것도 사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환경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인증에 통과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물론 내년에도 삼성전자 제품의 퀄리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 사가겠지만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 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제가 올해 맥스 수요량이 8억 8천만 기가바이트라고 말씀드렸고 네. 엔비디아가 내년에 지금 100% 가깝게 성장할 거라고 본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년에 한 17억 기가바이트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량이. 그런데 올해 캐파는 이미 14억 기가바이트를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만큼 캐파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메모리에 18조, 19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D램에 한 16조 원 쓸 것 같아요. 네. 그거 전부 다 HBM 캐파, 그다음에 원비 나노 전환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못 파는 한이 있어도 하이닉스만큼 캐파를 올린다는 지금 전략이에요. 거기에 마이크론이 올해 캐펙스가 80억 달러인데 올해 4분기부터는 적어도 매 분기 30억 달러 이상씩 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마이크론도 한 130억 달러, 한 17조 쓴다는 겁니다. 마이크론도. 네. 자, 그러니까 내년엔 또 캐파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HBM의 제품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HBM은 굉장히 수요가 타이트할 거예요. 수급이. 네. 자, 그러나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공급을 개시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물량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좀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 그럼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네. 철렁철렁 하는 것이 이런 우려도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 요 상황들까지는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장이 반신반의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지를 아니면 전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전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아, 삼성이 그 요번에 잘 통과할지 안 할지 뭐 하이닉스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네. 통과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금 볼 테고 그쪽은 그렇게 봐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생산 계획이 수요보다 많아도 네. 삼성전자가 못할 거니까 우리 결국은 이제 수급은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통과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경쟁 심화되고 이제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경쟁 심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공급이 좀 과잉으로 전환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거의 관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년 1분기 말 2분기 초에 빅테크 업체들이 야 이거 경기도 안 좋고 우리가 좀 과잉하게 투자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AI도 생각한 것보다는 매출이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금 투자를 슬로우 다운한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거랑 맞물리면서 이제 업황이 좀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3를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겠죠. 그거 그렇죠. 물론 시간이 이제 그 문제인데 시간의 문제인데 이제 그러면 실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3년 걸리고 5년 걸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올해 말이냐 아니면 내년 초냐 요 정도 시간 아니에요? 그 그러지 시간. 않을 수도 있죠. HBM3는 뭐 몇 년 걸렸으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상 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물량만 갖고는 올해는 됐는데 네. 내년에는 특히 초나 상반기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삼성전자 거를 웬만하면 끌고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